안녕하십니까. 안세원의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84강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투명하게 이게 이제 다 당연히 모토인데 실제는 부직회계라는 말이 더 익숙해 있어요. 하도 많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왜 회계는 속이고 속기 쉬운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주제죠. 사실 우리 회계사들은 회계법인들은 이 1년 결산에 대해서 아주 사명감을 갖고서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업무 여건이 갑을 관계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투명회계가 아니고 분식회계를 없애려면 외부감사가 제대로 끝까지 이겨줘야 되는데 이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공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원래는 공익보호사가 돼야 되는데 때때로 공익보호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왜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을 다 훑어보고 또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의 그 업무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체 평가를 하고 반성도 한 의미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왜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더 유행을 하느냐, 또 회계는 다른 분야보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것이 이렇게 쉽냐, 이거를 이제 이 업계의 특성을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는 기본적으로 추상성이 있어요. 숫자가 추상적인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 중에서 의식주 먹고 잠자고 그 다음에 또 옷 입고 하는 건 다 이게 물리적으로 옷도 다 보이고, 그죠? 집도 다 5층이면 5층 같이 보이고 5층이 만져지기도 하고 5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죠. 100층짜리는 또 100층만큼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자동차가 5대다 10대다 다 그렇고 타이어도 4개가 다 달려있고 모든 재화는 물리적 실체가 보이죠. 또 아무리 서비스업이라 할지라도 병원, 의사는 병원 시설이라는 게 있고 치료기기가 요새는 다 과학기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또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이라는 실물이 있는 것이고, 근데 회계사들의 프로덕트는 회계감사 보고서라는 그 운동장에 마당에 공장에 수십조, 수백조, 10조, 100조, 뭐 그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회계 문제 때문에 마당에서 막 뭘 퍼내왔다는데 그와 같이 실물이 있는 거예요. 실물이 있는데 실물을 오로지 계정 과목과 숫자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대단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숫자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는 저기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찍어가지고 감정보고서 같이 감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물리적 실체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에 맞는 계정 과목, 즉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라고 표시하고 거기다 금액만 쫙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자산과 자산부채 자본을 계정 과목과 숫자로만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실물 거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림자는 언제나 붙죠. 그림자가 태양이 떠 있는 한 그림자는 언제나 생기게 돼 있고 붙어 있기 마련이다. 회계 숫자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다른 학문에 비교하자면 수학의 추상성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추상적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물리적 사진을 보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사진이라도 봐야 되는데 사진도 아니고 그냥 숫자로 그 상태의 금액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속고 속이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에요. 실질거래 숫자에 0만 하나 더하면 10배가 됩니다. 10배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변화죠. 또 공을 3개를 오타, 아무리 컴퓨터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 3개 더 이렇게 치고 그러는 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단위를 잘못하거나 1000배가 되는 것이고, 0을 6개를 더 넣으면 100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100만 배. 저희들도 얼마 전에 무슨 회계감사하고 세무조정 수임보고서를 내려고 쭉 집계를 전국에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이 그 위에 이제 그 보고서 리스트, 엑셀 리스트 맨 위에 보면 100만 단위 이렇게 써 있었어요. 100만 단위. 100만 원 단위.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어떤 회사의 매출액을 뭐 2, 3, 7, 9, 5, 7, 0,
이렇게 20, 100, 1000만, 1000만, 15, 23억 이렇게 이제 써냈어요. 근데 이게 100만 단위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조, 10조, 100조, 1000조, 2000조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내가 야 너희들 그 후에 100만 단위가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증폭 가능한 1000배, 100만 배, 10배로 증폭 가능한 분야다. 오타만 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영어 하나 더 집어넣고 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속는 거예요. 이게 속이기가 쉽습니다. 숫자 조작에 따라서 뻥튀기 하기가 가장 쉬운 분야다. 우리 강냉이 뻥튀기도 강냉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강냉이 알갱이보다 10배 이상은 안 되죠. 한 서너 배쯤 됩니다. 뻥튀기. 근데 이런 거는 0만 더해도 10배가 되고 0 3개를 더하면 1000배가 되고 0 6개를 오타가 나면 100만 배가 되고 단위를 잘 모르면 또 100만 배가 되니까 몇천조 원이 생길 수가 있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은닉이 쉬워요. 사실. 회사 소유 자산 부채 모두가 숫자로만 나타나고 실물을 찍어서 재무제표에 붙이면은 좀 나을 텐데 그런 건 또 없어요. 숫자로만 나타나고 또 기본적으로 자우평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인해서 왼쪽 오른쪽에 같은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추면 그럴듯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냥 뭐 플러스 올리고 플러스 내리고 만약 둘 다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둘 다 플러스로 올리면 또 그거를 이제 회계감사가 외부 감사가 정밀하게 소신 있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제 할 때 샘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 수백 명 직원이 1년 동안 한 거래를 일주일 내에다 파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정밀 전수, 뭐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정밀 전수 조사가 하는 그런 키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이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러고 있는데 더 앞으로 더 잘 되겠지만 여태까지는 샘플 조사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듯한 플러스 말씀하신 재무제표 작성해서 은닉이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이 회계에서는 서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나 서로 상계가 반대의 상에 플러스를 해주는 것, 마이너스 해주는 것이 다 가능하다. 자기가 불리한 자산 부채를 서로 상계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원천적으로 은닉은 하면 아예 회계사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제 매출이 큰 회사를 보이기 위해서 매출을 과대 반영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매출적으로 과대 계산하면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과대 과도가 빈번하게도 가능하다. 이게 서로 상계 처리해서 없애거나 상정해서 서로 둘 다 올려가지고 교량의 교각을 왼쪽 교각과 오른쪽 교각을 올려서 또 높이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 이 회계 분야다. 그런 얘기죠. 다른 거는 뭐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뭐 얼기설기 다리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그런 데서는 가설제라는 개념이 있지 그냥 설비라고 안 그러지 가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뜯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누락 반영도 또 가능하다. 반대로 누락 반영이 가능하다. 실질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부채나 부실자산 옛날 이제 대우그룹 같은 게 이제 부의 부채가 워낙에 해외 부채가 많은 걸 숨기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부의 부채를 숨기면 부실자산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대응해서 제거를 시키고 많은 경우도 있다. 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 채무 같은 경우 보증공사, 연대채무,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같은 경우 서로 이제 특수관계자는 짜고서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짜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는 그걸 우리 영어로 이제 온 밸런스가 아니라 오프 밸런스를 한다고 그래요. 오프 밸런스 효과가 가능한 누락 반영, 누락이라는 게 이제 오프 밸런스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분야가 또 회계는 더 쉽다. 다른 것들은 뭐 그걸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가위를 잘못 넣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가위를 안 쓴다든가 그러면 수술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락이 안 되는데 우리들은 누락이나 이런 거 상증도 능소능대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측정 방법과 선택 가능하다. 회계는 고무줄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 때때로는 고무줄 같아요. 왜?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속상가에 따른 정률법 방법도 있고 정액법 방법도 있고 유가증권도 이제 원가로 평가하냐 시가로 평가해서 평가증이냐 평가감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 보고서에 따라 틀려지죠. 이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그 평가 증이 맞느냐,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도 총액으로 적립해야 되느냐, 아니면 금년도 매년 조금씩만 부분 적립하느냐, 각종 충당금, 준비금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마일리지 적립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수주의냐, 낙관주의에 따라 틀려요. 보수주의라면 이제 가급적 다 마일리지를 쓴다는 전제에서 100% 설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고, 낙관주의는 에이 뭐 마일리지 줘봤자 뭐 반밖에 안 쓰더라, 그러니까 반만 넣어, 나중에 뭐 더 나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게 낙관주의예요. 그런 그 보수주의, 낙관주의가 해외에는 다 있는데, 원칙은 보수주의지만 요새는 또 이런 개념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간별 7번째로 기간별 2월 이원 가능. 회계는 모든 숫자가 전년, 5년, 10년, 20년 전부터 2월 돼서 쭉 나오면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도 간에 이연도 시키기도 하고, 2월을 갖다가 이제 감액하기도 하고, 뭐 또 미리 잡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4년 동안 이익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익 평준화다라고, 또 이제 그 오너 입장이나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이 들쭉날쭉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꾸준히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유연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은 학자들도 많은 논문이, 많은 기업,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익 유연화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도 거래 수출될 거라고 아니라 경영자나 기업의 계획대로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적당한 정도 이익 유연화는 선의의 분식인데, 아예 악의의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 걸 플러스로 잡는다든가, 악의의 분식이죠. 그 다음 8번째로 회계 기준의 융통성이 좀 있다. 거래 기록과 회계 측정에 대해서 그림자같이 붙는 건데, 기준, 여러 나라 회계 기준이나 특히 국제 회계 기준이 IFRS, 한국 채택은 이제 KIFRS라고 하죠. 이런 것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어느 정도 넓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IFRS가 도입된 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5, 6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주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감독원의, 금융감독원에서 볼 때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이렇게 선택안이 있는데 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쟁점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율적 선택의 여지가 넓혀놓았다. 특히 기준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회계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나 단일 규정이 아니에요. 법률이다 규정은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1km 하면 얼마 가산금, 이게 딱딱딱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통규칙이나 법 규칙에 딱딱 하나만 써 있어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이런 건 없어요. 법률이나 규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은 하나의 기준 하면 이제 삐뚤삐뚤한,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장에서 줄을 안 서지만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항상 아침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 해놓고 이제 줄 쭉 쓰면 삐딱삐딱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옆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게 있어요. 법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과 그 나쁜 행위가 시장에 공시되는 기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왜? 공군이용 횡령, 이런 고액 투자자의 손실 처분, 또 경영 실패, 악화 등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재무제표에 공시돼서 시장에 알려질 때는 그 1년이 지난 다음 년도 3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소문도 나가지고 이제 미공시 자료 등등이 이제 증권시장에 떠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것은 다음 3월이니까 만약에 1월에 발생한 거라면 1년보다도 최대 1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3월에 그 4년도 3월에 발생한 납품 거래가 다음 년도 3월에나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1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제 그 시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차도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인해서 거대한 실익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분식회계나 회계 사기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면 증가된 금액의 1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율을 10%로 치면 10%로 나누면 10배가 되는 것이죠. 10%로 나누면 2를 나누면 10배가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자율을 5%라고 본다면 이제 미래가치가 큰 회사들은 이제 이자율 적용을 이제 높게 안 하고, 미래가치가 작은 회사 10%, 미래가치 높은 회사 5%하면 20배의 뻥튀기로 기업 가치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행위와 공시점과 1년 차이도 있고, 또 이런 이자율에 의한 가치의 증가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튀가 가능한 분야다. 거대한 실익,
먹튀 일을 하고 도망가서 해외로 도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가 남을 속이고 또 속기도 쉽다. 그래서 외부의 정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면개정여관법에서는 이런 회계 책임과 작성 책임, 회계 감사 책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문제 생기면 징계와 처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지정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질 텐데 문제는 현재 다 감사인 등록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경력된 회계사들을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독립채산제는 품질이 나쁘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런지도 모르겠고 상명하복의 이런 종속된 조직이 오히려 회계 분식을 더 잘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아직 가치 판단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회사였습니다.